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11월 9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150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모두 이루었고,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33,400불입니다. 1953년에 66불이었는데 70년 만에 500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미국 US 뉴스지에 발표한 세계 강국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이며 6위, 7위인 프랑스, 8위인 일본, 9위인 사우디아라비아, 10위 아랍에미레이트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컨대 경제력, 국방력, 문화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통일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의 기회와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 속에 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 즉 성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위기 속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중보적 역할을 우리 원로들께서 소통에 앞장서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국 이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념은 단군의 건국 이념처럼 민족 정통성 역사에 기초해야 하고 남북이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적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신간의 사상과 종교적 이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종교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인 바로 애천, 애인, 애국 이념입니다. 이 건국 이념은 단군의 경천사상뿐 아니라 홍익사상, 광명사상까지도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사상이며 통일한국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입니다. 애천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경천사상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는 남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군의 건국 이념을 기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G11 국가로 성장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특성상 사회주의에 비해 강제성이 없으므로 체계적이지 않고 자리를 잡는 데 사회주의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훨씬 능률적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8일 소련군의 명령에 의해 임시인민위원회를 선거하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위원장, 김두봉을 부위원장, 강약욱을 서기장으로 선출한 지 3월에는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토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에서 분농과 중농의 작용이 불가능한 농지는 전량 무상 몰수해서 소농 혹은 고용농에게 무상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 산림, 광산, 철도, 은행, 공장 등은 모두 국유화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회가 안정 발전되었으나
1953년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면서 농민에게 무상분배했던 경작지를 다시 회수하여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으로 재편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유일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점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우상화, 선전물과 같은 국가예산의 투자가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되면서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망, 전력생산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과 공장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남한 경제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의 차관 도입에 의한 경제 건설을 비판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차관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1975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외국 투자기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장경영법, 즉 학영법을 제정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4년이 늦은 1950년 5월에 비로소 토지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빈농들에게 토지를 공유하기 위해 분농들의 토지를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분농들에게 그 지가증권을 매매하여 축적한 자본을 2차 산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 마무리 후 불과 1개월 만에 6.25가 발발하여 지가증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토지개혁에 토지를 내놓은 대지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토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농민의 자녀인 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 정부 쪽으로 총구를 돌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당시 토지개혁 주무장관이었던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혁명 역사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년 10월 북한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군사조직인 보안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을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는 1946년 1월 15일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1948년 9월에 북한 정부가 수립 출범했으나 실제로는 1946년에 이미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강양옥을 조직하고 같은 해 3월 이 의원회에서 토지개혁 법령을 제정 반포하고 즉시 토지개혁에 착수 완료했습니다. 북한 토지개혁의 특징은 분홍의 토지를 전량 무상 몰수하고 중농으로부터는 자격 능력 이상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빈농과 고용농의 자격 능력에 따라 무상 분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한국전쟁이 있었으며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바로 전쟁 전에 분배되었던 토지들을 회수하여 1958년까지 협동농장 또는 국영농장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토지 회수를 그들은 사회주의 체제 기초 형성이라고 개념 지었습니다. 1958년부터 1972년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여 1972년 말에 사회주의 헌법을 공표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53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시켰으나 195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전면적 폐지 수순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그들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인민민주주의 혁명, 1953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봉건적 신정국가입니다.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충성을 맹세하며 절대시하는 종교적 형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몇십 미터 추석단상에 있는 김정은의 모습과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방 동맹국임을 보여주는 함께 시가행진을 하는 미군의 퍼레이드를 봐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이란 통일한국의 미래적 좌표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도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 이념이고 건국 구현 이념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인 것입니다. 이 두 이념을 기초로 할 때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통일 한국을 위해 원로 지도자들께서 앞장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참된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의 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 휘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분열과 중상모략 권무술술 일삼는 몰입에 같은 그런 위정자들을 척결하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1월 9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